1기가 어떻게 됩니까? 1기 문정부 출범부터 패스트트랙 안 예쁘다. 바꿔 출범부터 패트까지 법안 준비 과정이죠. 맞죠? 출범하면서부터 이것만 빡세게 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국정 브리핑 보면 대충 보이는데 빡세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작전을 짰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니라고 순진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되죠.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법안만 잘 만들면 되나? 내가 옳고 이 법안은 옳으니까 되나? 절대 그런 거 없죠. 이거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냐? 2기로 넘어갔죠. 2기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 과정에서 요 중간 과정에서 엄청난 당과 청의 당정청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패키지로 하자. 그 의회 권력 상태를 충분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120 몇 석밖에 안 되는 압도적인 여당이 아닌 상태. 그 다음 검찰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들 개혁할까봐 째려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군소 야당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여당의 뜻에 확실히 부합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뭐 문무일 검찰총장. 싫어요. 다 좋은데 자랑을 조금만 덜 하시면 좋겠어요. 자랑 더 할 거예요. 그거 하는 맛에 하는 거지 뭐. 어쨌든 자랑 더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열심히 하는 거는 다음에 자랑을 더 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부터는 정치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정책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정책의 세계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발톱을 가다듬고 있었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요거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의회 권력 상태를 확인하고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저 1기 과정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었는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면밀한 준비. 거기에 이해찬 당대표의 역할이 컸던 거죠. 이해찬 당대표가 의회 권력 상태를 감안했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패키지로 해야 된다. 패키지로 하면은 된다. 우리가 여당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간단한데 그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네 간단하네 이렇지만 우리가 소수니까 옳은 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군소정당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야 쉽지. 줄 걸 내주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정의당 등의 정당한테 뭘 줘야 할까, 얼마만큼 줘야 할까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딱 확실히 해놓고 움직인 거예요. 뭐를 주고 뭘 얻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놓고 시작했다는 걸 난 알았지.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시작됐을 때 나경원 등등이 빠루 들고 설칠 때 제가 홍영표 믿을 수 있냐, 뭐 자한당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더러운 놈들인데 음흉한 놈들인데 막 그랬는데 제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요 과정, 여기서부터 1기부터 작전 짜는 과정, 요 과정을 알고 있어서 패트 올라갔을 때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패트에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가결까지 이렇게 큰 시간적 구분이 있는데 요 와중에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죠. 하마터면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올려놨다고 해서 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패스트트랙만 믿고 기다려? 아닌 겁니다. 다시 정치가 여기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1등 공신이 윤석열이 된 거죠. 국민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정청만 있으면 됐는데 어디부터? 여기 패스트트랙이 올려져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그 이후에 법사위로 가고 요 올 여름 가을 때 국민이 필요했는데 그 국민들을 윤석열이 이쪽으로 확 모아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절대로 이건 되어야 되는구나. 의회에서 흥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하나의 칼라로 모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탄핵이랑 똑같아요. 2016년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탄핵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여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국회에서는 그 말이, 그 요구가 컨버전을 해가지고 탄핵으로 간 거죠. 우리는 탄핵하라고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시민들은 당장 내려와! 설마 기억을 까먹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는 전부 광화문에 모여서 당장 내려와! 강산에는 노래했죠. 진짜입니까? 아이고야, 징지징지징. 그만 내려, 어디서? 우리는 전부 하야를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전부 하야를 얘기하니까 그게 정치적 화학식에 의해서 성분 변화가 적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탄핵이라는 법적인 무기로 컨버전이 된 거죠. 거기에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손을 들면서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촛불을 태웠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이 백기 항복을 해가지고 탄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올바른 길을 시민들이 다 알고 그 올바른 길을 열화와 같은 열기로 뜨겁게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의회의 일로 완전히 내맡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쫄았어요? 시민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눈알을 부라리며 뜨겁게 여름 가을 내내 태우니까 누가 쫄았어요? 군소야당이 헛짓을 못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치인들, 정치 정당들까지끼리의 약속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얼마든지 이게 패스트트랙에서 탈선을 할 수 있었어요. 패스트트랙 탈선을 시민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에 헛짓을 할 생각을 못한 거죠. 탈선했다간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탈선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해낸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마지막 마무리 철퇴로 서약서까지 받으면서 만약에 탈선할 경우에 생길 일을 리허설을 시켜줬죠. 예비학습을 시켜줬습니다. 탈선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연습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매일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람장미 시민운동이 이거 헛짓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탈선을 막은 겁니다. 시민들이. 그 와중에 정치력이 없는 자한당의 헛짓과 자한당의 헛짓, 이니셔티브를 빼앗긴 자한당의 헛짓, 황교안의 헛짓, 나경원의 헛짓, 거기에 윤석열의 단독 플레이. 윤석열의 단독 플레이가 큰 힘이 되었어요. 빅픽처론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비꼬는 거 아시죠? 윤석열의 결과적 빅픽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 국회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과정.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는 그 많은 구멍을 누가 메우면서 달려왔습니까? 윤석열이 나한테 다 맡겨 한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너한테 다 맡길게. 이게 조중동 온갖 신문들의 협력과 자유한국당의 처신이었죠. 그래서 탈선이 방어되고 전 국민의 뜻이 그 구멍을 메꾸는 걸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쫙 모인 거죠. 구멍이 다 메꿔진 거죠. 제 말이
과잉 해석입니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안 될 수 있어. 준비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왔던 모든 과정들이 꼼수에 의해서, 음험한 수에 의해서 좌절될 수 있을 뻔한 위기를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든 뒤통수 때리는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다 달려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빅픽처가 아니고 빅피처죠. 큰 공을 황당한 방향으로 던져버리는 윤석열이라는 빅피처 덕분이다. 빅피처. 그래, 석열아 너가 최고야. 빅피처. 빅픽처를 갖고 임한 게 아니고 빅피처. 잘 던졌어, 똥볼. 윤석열이 크게 똥볼을 던짐으로 해서 빅피칭, 빅픽처가 아니고 빅피처. 큰 그림이 아니고 큰 그림 없어. 얘가 무슨 그림이 있어요. 빅픽처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빅피처. 그래서 검찰개혁, 인사개혁도 할 수 있었고 문화, 관행 등등에 대한 그리고 수사팀, 수사조직 등등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었어요. 이 다 윤석열 덕분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그리고 결국 제가 후반부에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윤석열이 힘이 빠지면서 끝났다. 윤석열 영장, 조국 장관 영장 기각 사건 12월 27일 새벽 1시 사건하고 국회에서의 의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몽땅 입법 가결하고 공수처법부터 쫙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똥볼이 드러난 시점부터 제가 국회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그러니까 제 자랑 겸 하는데 집중해서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12월 20 며칠 넘어서서는 거꾸로 아무 걱정을 안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이제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막판에 다 되게 돼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겉몸 달아가지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되는 거냐, 예.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된다니까 이제 뭐 신경 꺼, 놀아 이랬잖아요. 놀 땐 놀아야지. 되게 돼 있는 걸 왜 걱정하며, 안 되게 돼 있을 때 미리 왜 안 움직이고, 마지막 1%의 삑살이 날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투쟁을 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제 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쭉 흐르는 과정이 다 그거였어요.